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기획 강의를 맡게 된 구컬리지 켄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구컬리지 교육 비영리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전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컬리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URL로 좀 접속을 해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기획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기획하기 이전에 앞서서 사실 웹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잘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필수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방법.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필수 단계들, 필수 프로세스들, 그리고 웹사이트를 기획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웹사이트를 제작하거나 운영할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되죠. 예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 운영 시 고려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든 아니면 외주를 주든 할 때 빼먹을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인데 저희가 간과하고 좀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외주를 주든 저희가 운영을 하든 좀 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그나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제작 도구, 웹 빌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웹이 동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음식 주문을 좀 가져왔는데 이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받는 것과 웹이 동작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사진을 보면 저희가 이제 버거킹인데 버거킹에서 저희가 햄버거를 주문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햄버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주문 데스크로 이동을 하고 그 서버에게 저희가 이제 먹을 햄버거를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서버는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햄버거 만들 사람은 햄버거를 만들게 되고 감자튀김은 감자튀김 그리고 음료수는 음료수 이렇게 만들어져서 총 합쳐진 게 저희한테 다시 음식이 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는 되게 익숙한 동작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웹의 동작 방법과 어떻게 이어지냐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햄버거를 주문을 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불러보고요. 그런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보통은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저희가 햄버거 주문하는 것들을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주소창에다가 도메인을 입력을 하게 되죠. 다음이면 다음.net이라든가 그렇게 주소창에 도메인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문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문이 되게 되면 햄버거를 만들 때는 이제 주방에서 그 주문을 받고서 햄버거 세트 이런 것들을 각자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합치게 되는데 웹에서는 그 주문을 받는 상대가 서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서 주문받은 내용대로 페이지를 조립을 하고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응답된 게 브라우저에서 저희한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웹페이지 동작하는 방법을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리퀘스트 리스폰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되게 익숙한 프로세스여서 다른 거 저희가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이든 웹을 페이지를 주문하는 방식이든 똑같이 구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집중할 부분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요 서버를 만든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구성 요소를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웹 외주를 받거나 어떤 기획자, 개발자하고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 웹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주소를 저희는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페이스북도 뭐 facebook.com, 다음.net, 뭐 네이버.com 뭐 이렇게 있듯이 그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웹사이트 주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서버, 아까 말씀드린 그 서버가 필요한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PC, 데스크탑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 데스크탑이 뭐 인터넷이 연결된 데스크탑, 그리고 뭐 웹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데스크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물리라고 써져 있는 건 그 데스크탑이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를 저는 그냥 땅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그 웹사이트가 아니라 실제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웹사이트를 홈페이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니까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집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듯이 집에서는 땅이, 이제 웹에서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다 구입을 완료를 했으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쓰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에서는 좀 특이한 점인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는 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웹이나 이런 거에는 보통 정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파일 관리하듯이 사용하면 너무 느리고 너무 방대한 그 데이터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이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구성 요소라고 적어놨지만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만들 때 필요한 4개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각각 4개에 대해서도 뭐 가격이, 금액이 책정이 된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제가 그 서버라고 하는 거는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보통 카페24, 뭐 AWS, 아마존, GCP, 구글, 가비아 등등 요런 것들을 이제 그 개발을 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면 뭔가 서버와 관련된 얘기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금액을 책정할 때 호스팅비는 얼마예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호스팅비가 나오면 뭔가 서버 사용량을 말을 하고 우리가 땅을 살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요거는 뭐 워드프레스, 제로보드, 그누보드 뭐 이런 뭐 보드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집 짓는 데 필요한 어떤 걸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상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마리아DB, MySQL, 오라클 뭐 이런 등등등을 얘기하는데 저거 데이터 관리하는데 필요한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요거 3개를 집어넣었지만 서버 비용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상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웹 어플리케이션 부분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작 방법별 차이를 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위쪽부터 약간 가격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가격이 좀 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적어놓은 게 웹 빌더 솔루션이라고 해놨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요새 광고로 많이 나오는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그러니까 마우스를 움직여서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고 제작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뭐 제품으로는 뭐 카페24 쇼핑몰, 네이버 모드, 뭐 아이맥, 캠페이너스와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저희 후에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점은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금액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적지만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저렴하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맞춤화가 어렵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체만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거나 우리 단체만의 어떤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전이나 확장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픈소스 기준 솔루션인데, 이건 그냥 이제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그렇게 제작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개발을 약간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워드프레스, 그누보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 제작보다는 좀 금액이 저렴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춤화 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하고 데이터 이전이 가능한 솔루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유지보수나 개발 부분이 많아진다면 사실상 거의 자체 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진다라는 게 약간의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춤화나 어떤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제작은 그냥 순수 개발팀이나 개발 회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걸 말을 하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금액이 많이 든다라는 게 이제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 방법별 차이, 특장점을 좀 이해를 해보시고, 우리 단체가 만든 사이트, 우리 단체가 사이트를 운영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목적에 맞게 제작 방법을 좀 먼저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